다음 주 연결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송출할게요. 화면 송출했습니다. 와, 저거 뭐예요? 이게 현관이고요. 네, 현관인데 드림캐쳐하고 밑에 그 뭐 오색천? 아니요, 이거는 강아지 목줄입니다. 강아지 목줄이 참 오색 찬란하군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은 제가 살고 있지 않는데요. 동생이 지금 제 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동생분께서 여성분이신가 봐요? 네, 여자입니다. 네. 네, 동생 방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주방. 그리고 이쪽이 세탁실입니다. 근데 이 살림을 보면은 부모님도 여기서 같이 살아셨을 것 같은 살림 그건데. 지금 어머니랑 동생이랑 살고 있어요. 아, 맞죠. 전 동생만 사신다고. 저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나가 있고요. 아, 네네네. 이쪽은 옷방입니다. 그리고 오케이. 이쪽 화장실이고요.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24년 됐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또 당직기를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보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아, 네. 그리고 이쪽이 거실. 근데 어머니께서 기독교세요? 보니까. 네, 절실한 기독교인이십니다. 근데 당직기 보고 계셔요, 지금. 예, 네. 저 때문에. 아, 아드님 때문에. 그리고 이쪽이 세탁실, 베란다입니다. 네. 어머니 저도 기독교예요. 네. 아멘. 일단은 집은 다 보여드렸고요. 네네네. 사연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사 오기 전이 24년 전인데 24년 전에 집을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보러 왔거든요. 네. 보러 왔는데 여기 전에 살던 분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오, 우울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갖고 여기 사시는 분이 되게 좀 어두우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희 전에 살던 아파트죠. 거기 이웃 할머니가 계셨는데 약간 신기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집은 가지 말아라라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셨었대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이쪽을 선택해서 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되게 잘 풀리시다가 여기에 이사 오면서 집이 전체가 다 안 풀리기 시작했어요. 승진까지 하시자마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하셨고요. 그렇게 명예퇴직을 당하시고 나서 술에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머니랑 다툼도 많으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술을 안 드시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동생이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동생이 돈집을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는데 3일에 한 번씩 잘려요. 진짜 딱 3일이에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되게 좋게 봐주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오지 말아라 이런 게 반복되고 동생도 똑같이 술을 먹게 되고 한 번은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손목을 동생이 저한테 그러기는 뭐가 자꾸 보이긴 하는 것 같다고 집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동생분이 몇 살이에요? 지금 34살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직종인지 알 수 있나요? 직종만? 공장 같은 데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에서 잘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잘리기 전날에 항상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해고 통보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점을 한번 보러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잘 좀 풀리게 하겠지 싶어갖고 얘기를 했는데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무슨 돈이요? 이랬는데 올해 안에 돈이 좀 크게 나간다고 했는데 회사 대표가 부도 처리를 하고서 급여를 지급을 안 하고 오늘 닫아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건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은 거. 네. 무속인은 돈이 나가는 돈은 나가는 돈이라고 얘기하고 못 받는 돈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거는 못 맞춘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현상이 조금 있었던 거는 센서 등이 계속 그 자동으로 켜진 적도 있었고 제가 동생 방에서 지낼 때 가위를 좀 많이 눌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가고 나서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사를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쓰던 침대를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봤더니 저희 집이 보시다시피 다 사방으로 창문이 뚫려 있어서 환기가 되게 잘 돼요. 네. 근데 침대 머리 쪽 아래쪽에 곰팡이가 쓸었더라고요. 저희 청소를 진짜 어머니 깔끔하게 하시거든요. 침대 아래쪽이라고 하면 발 쪽? 침대 다리. 잠깐만, 혹시 거기 위치를 직접 볼 수 있나요? 어디 쪽인지 대충 좀 보고 싶긴 한데. 네. 지금 이 침대가 아니고 들어가면 네. 거퍼가 있고요. 아, 네네네. 아래쪽이거든요. 아, 여기 밑에 하단. 네네. 하단부에 곰팡이라 강아지가 오줌 싼 거 아니고서는 거의 곰팡이가 안 아닙니다. 생기는데.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가위를 눌린 적도 많았었고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오다 보면 현관에서 무슨 시선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여기 현관 쪽에 구멍 있잖아요. 예.
이 구멍 쪽으로 바깥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복도불이. 네. 아. 사람이 지나가는 켜져야 되는데 사람이 지나간 흔적도 없고 눈으로 밖을 보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이런 현상이 좀 잦아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한 번은 시선과 느껴짐과 동시에 벨이 눌렸었거든요. 어디 벨이요? 현관벨? 현관벨이요. 네. 부랴부랴 가갖고 눈으로 다시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열진 않았구나. 네, 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보자님께서 일산에 사시는데 부랴부랴 본가까지 달려온 이유는 또 그거 말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예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좀 자주 다치셨어요. 아, 네. 직장에서 갑자기 어깨에 마비가 오셔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찾아간 적도 있었고 몇 주 전에는 다리가 골절이 되셔서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그렇게 되셨는데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나가서 있는데. 제보자님도 일하시는데 조금 많이 걱정되니까 잘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지역이 그러면 어디? 서울이에요? 인천입니다. 아, 인천. 어머님은 요즘에 교회 다니세요? 너무 잘 다니시는데요. 동생이 너무 안 풀리다 보니까 어머니도 좀 답답하신가 봐요. 무서워서 좀 뭐가 있나 싶어서 성경을 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그대로 막 쓰시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안 풀리니까 동생이 걱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어머니도 정년퇴직 하시는데. 어머니, 저희가 마귀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의 저도 지금 여기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또 기독교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이해해 주시긴 하는데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 이해하겠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네네네. 암투병을 하실 때 저쪽 방을 좀 사용을 하셨어요. 1년 반 동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옷방. 네, 옷방으로 네. 사용하고 있는 원래는 동생 방이었거든요. 저희가. 저기서 1년 반 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요양병원에 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좀 자기가 영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할머니가 계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보자의 아드님의 친구가 마귀 짓을 했습니다. 네. 좀 걱정도 되고 심지어는 저쪽 방에도 여름에 지금 가운데 보이는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예, 옷방 바구니. 네. 거기가 지금 다 맨날 환기를 시켜놓는데도 저쪽에 있는 바구니에 있는 옷들만 다 곰팡이가 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네. 근데 지금 아까 그 테스트 방송할 때도 이쪽 방이랑 저쪽 방만 버퍼가 터져가지고. 버퍼 존. 근데 제보자님 좀 뭔가 아시네요. 이런 버퍼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제가 또 당직기 광팬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와이프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본다고. 일단 이거는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집은 집대로 보긴 해야 되는데 따님 분을 설득을 시켜 주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집 처리할 거 따님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계속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미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머님이 다치신다던가 어디가 아프신다던가 이런 게 뭐 귀신적인 영향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동생분이 여성분께서 아버님을 좀 많이 닮으셨겠네요. 네, 근데 얘도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새벽만 되면 수면제 먹고서 배달을 엄청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살이 엄청 쪘어요. 갑자기 되게 말랐던 애인데 기억을 하나요? 못해요. 심지어는 집에 새벽에 피자가 30판이 배달된 적도 있었어요. 네, 이거 스트레스성이에요. 이거는 귀신적인 걸 떠나서 따님분이 수면제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보세요. 네. 여성분들은 의외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이러면 식욕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이게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면은 머릿속에 스트레스 받아 피자 먹고 싶다 하면은 자다가 움직여요. 피자를 시켜요. 그리고 막 먹어요. 그리고 자요.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해요. 수면제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들어봤는데 자는 게 아니래요. 뇌는 계속 움직이는 거래요. 그리고 기억을 삭제시키는 것 뿐이래요. 그래서 이 수면제를 이상 패턴이 있고 하면은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제보자님 동생분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일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말하지 못한 혹은 저희가 듣지 못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동생분의 그게 필요해요. 협력, 협조.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게 가족 단위로 하게 되면 치부가 안 나와요. 네네.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뭐 만약에 뭐 대출해서 돈 빌려가지고 지금 막 돈 갚느라고 힘드시죠? 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얘기를 안 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려요. 가족이 껴버리면. 그런 부분까지 다 일단 드러내야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 해결을 하잖아요.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서 저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집 솔루션 할 때 동생분도 시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시간 따로, 동생분 시간 따로, 이게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거 부분만 잘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미신적인 것들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감사는 그때 받아도 늦지 않고, 저희 매니저한테 연락처와 주소 꼭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어렵네. 좀 위험하긴 해요. 수면제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뭐 아예 먹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먹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면 저는 좀 끊으라고 해보고 싶긴 해요. 피자 얘기하니까 피자 땡기네. 난 수면제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게 땡기지? 누가 사무실에 피자 한 판 시켜. 죄송합니다. 저 너무 기분 좋은 게 기독교인 어머니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요. 형제 자매님을 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